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절 좀 도와주세요. 혈류가 더 필요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직 A가 있었다고 칩시다. 이 조직은요, 나름대로 이렇게 혈류를 공급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혈류라고 하면 이 정도 사이즈는 이제 뭐 세동맥 한 개 정도로 뭐 그냥 커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세동맥 한 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게 이제 나눠져가지고 모세혈관이 돼가지고 이제 산소하고 영양분을 교환을 하고 다시 모여서 이제 세정맥이 돼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가겠죠.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적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몸에서 이제 적군이라고 하는 애들은 뭐 균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뭐 곰팡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쳐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도 이제 문지기 병사가 이렇게 있어요. 문지기 병사가 창을 들고 가서 이제 얘네들을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별거 아닌 애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막 들어서 싸우다 보니까 이 균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이런 문지기만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조금 원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군을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좀 여기 지금 급하니까 여기 전쟁터가 됐는데 급하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 피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그 육군이 이렇게 우르르르르 이렇게 달려옵니다. 얘가 달려와서 얘를 이렇게 같이 공격해 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병사들이 달려오려고 하면 이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이게 이제 1차선 밖에 안 되는 그런 도로였던 겁니다. 얘를 좀 넓혀줄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좀 넓혀주면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쭉 오니까요. 그래서 이 넓히는 물질을 이제 분비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브라디키닌입니다. 브라디키닌.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조직에 염증 반응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서 이 이제 브라디키닌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동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동맥 확장. 근데 이제 얘가 뭐 세동맥을 확장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요. 두 번째는 이제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올리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투과성 향상. 왜냐면 이제 기껏 군대가 왔는데 조직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바로 이제 세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가면 안 되겠죠. 나와가지고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 모세혈관은 조금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의 투과성을 올려주는 일도 이 브라디키닌이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군이 쭉 와가지고 나왔으니까 같이 싸워서 뭐 적군을 격파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얘 혼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요. 우리 몸 전체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몸 전체가 막 다 적군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얘가 이제 바로 폐혈증입니다. 폐혈증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 폐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혈액 안에 균이 있는 거예요. 혈액 내에 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 온몸으로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균이 결국은 온몸에 퍼져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염증이 일어나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 전체에서 다 뭐가 생기겠어요? 이 브라디키닌 이게 이제 생성되면 우리 몸 전체에서 세동맥이 확장되는 그런 일이 생기겠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막 원군을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세동맥이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얘 혼자 이제 그럴 때는 별로 이게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우리 몸 전신적으로 이렇게 세동맥이 확장이 되면 혈관 저항이 떨어져서요. 혈관 저항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쭉 내려가게 되는 거죠.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박출량, 심장이 내뿜는 양에다가 이제 혈관 저항을 곱한 값이라고 보면 돼요. 저항. 근데 이제 얘가 떨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장의 박출량이 줄어들거나 혈관 저항이 쭉 떨어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저항이 떨어지는, 여기에 이제 해당이 돼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몸에 필수 장기가 있죠. 뭐 심장이라든지 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됐을 때 의사가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혈압이 떨어지지 않도록 혈압을 올려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혈압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는 뭘 쓰냐면은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얘가 뭐냐면은 바로 혈관 수축제입니다. 혈관 수축제. 아까 제가 이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동맥을 확장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혈관 확장제입니다. 혈관 확장제. 혈관 확장제 때문에 혈관이 막 확장돼 가지고 혈관 저항이 떨어져서 혈압이 떨어졌으니, 이거랑 이제 반대되는 그런 혈관 수축제를 써서 다시 혈압을 올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전쟁터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군대에 빨리 오라고 이렇게 혈관을 확장시켰는데 이걸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수축시키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잘 못 싸울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이게 혈관이 이렇게까지 많이 확장되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뭘 줄 거냐면 항생제를 주죠. 항생제. 외부에서 이제 우리 몸 면역만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생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같이 좀 싸울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걸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요, 이게 서로 이기심을 발휘해가지고 각 조직마다 다 막 혈류를 달라 그래가지고 다 혈관이 확장되면 결국은 혈압이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어쨌든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싸울 그런 시간을 좀 벌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 몸에 혈관이라는 거, 이 혈관이라는 것이 수축하느냐 아니면 이완하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죠. 생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폐혈증 때 이제 혈압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뭐 이 브라디키닌이라고 하는 물질, 또 다른 물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뭐 염증 물질들 때문에 혈관 저항이 떨어져서 그렇다, 이게 메인 그 이유는 맞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럼 군대가 조금 더 쉽게 이 조직으로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군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혈액을 채우고 있는 액체, 이것들도 그냥 쭉 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여기를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 그런 액체가 혈관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은 순환하는 그런 액체의 양은 줄어들겠죠. 결국은 혈액의 그런 양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또 혈압은 떨어지게 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 심박출량도 줄어들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폐혈증 때는요, 이게 혈액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액도 충분히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액도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 이 혈관 저항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혈관 수축제도 같이 쓰면서 항생제도 써서 이 세균을 좀 때려 잡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절 좀 도와주세요, 혈류가 좀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혈관 확장 물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폐혈증이라는 질병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